증인 그날 상황이 하도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일부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이제 그 사건에서 본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진술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일부를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진실이고 증인이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했으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건에서도 당연하겠죠. 그거는 여기서 뭐 거짓말을 얘기한다거나 혹시 복잡한 얘기를 뭐 하다 보면 말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뭐 이제 아까 일부 대통령 전화 받으면서 답변한 내용을 일부 반대신문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진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지금 상황에서, 그때가 아니고요. 뭐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던 걸 다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억나는 단어들을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건 답변 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있기는 있는데 네. 그거를 답변하기는 곤란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지금 삼성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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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한테서 지시를 받았잖아요. 네. 안 따르면 항명이 되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는 거잖아요.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일단은 장관님이 그때 처음에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증인은 이제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이고, 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의 그런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를 했고, 네. 그래서 믿고 따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증인이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증인이 그 현장에 투입한 지휘관이 대령이 2명 있죠. 네. 그 조성현 대령하고 김창학 대령. 그렇습니다. 예. 그 조성현 대령은 좀 멀리 있었죠, 그때. 원래 부대 위치가 저희 부대 쪽이 아니라 저 강 이북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시간 내에 오기가 좀 힘들다. 네. 그랬었죠.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굳이 그 조성현 대령한테 지시를 한 게, 이제 증인이 이제 또 김용현 장관한테서 지시를 받아서 조성현 대령한테 지시를 했잖아요. 네네. 굳이 지시를 한 이유가 그 조성현 대령이 그 무슨 진압하는 파트 쪽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서울 지역 내에서 어디든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개념과 훈련을 시켜온 유일한 지휘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도방위 사령관이지만 제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부대가 몇 없습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 대통령실 부근 경비나 뭐 이런 그것도 그 부대가 담당을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인질 협상을 하게 되면 김창학 대령이 지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군사 경찰과 또 민간 경찰의 그 전문가들이 사실 거기서 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격증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군사 경찰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저 인질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이 조성현 이제 직책은 단장이잖아요. 조성현 네. 단장, 김창학 단장. 네. 이제 이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또 증인에게서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얘기한 지시를 주로 이제 그 조성현 단장에게 전달을 하신 거잖아요, 증인이. 지시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혼란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 조성현 단장의
또 단장도 증인의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그거를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데 그 입장을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네. 이제 증인도 이제 나는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고 그러니까 이건 적법한 지시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그 김용현 장관이 작전 지시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서 그걸 따랐는데 지금 좀 상황이 이제 증인이 기소가 됐으니까 네. 굉장히 좀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저 말씀입니까? 네, 증인으로서는. 저는 책임져야 될 상황이고, 우리 우리 단장 2명은 제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하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두 단장들도 사실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 네. 그분들도 지금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대통령,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 다음에 이제 수방사령관인 증인, 그리고 증인의 지휘를 받는 그 단장 2사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서로 좀 곤란한 입장이 지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이 좀 증언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를 굳이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다만 증인의 그 지시를 받은 그런 단장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좀 그 입장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인이 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때 변호인을 선임하셨나요?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 나오신 변호사님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대표십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꾸 진술조서가 언급이 돼서 정인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뭐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마칠 무렵에 조서 내용을 쭉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 서명 날인하셨습니까? 조서 내용을 보고 소명 날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재판장님이 확인하고자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 맞네요. 서명 날인 하신 건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도 입회를 했죠. 네. 그리고 당시에 사실대로 말했고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까? 그 왜곡돼 있었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뭐 전문적인 법률가도 아니고 사실 이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건데 그날 검찰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진술한 것이 맞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따져야 될 부분이 많겠구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이제 약간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내용을 본인이 얘기한 것이 맞느냐만 묻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적혀 있느냐만. 왜냐하면 그거가 다른 얘기들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당연히 나중에 따져보는 부분이고 요 검찰에서 진술을 4번인가 하실 때 그 진술이 본인이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본인이. 네, 나름 뭐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증거 채택하는 거는 정인한테 불리한 그 재판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판에 증거를 쓸 수 있나를 물어보는 거고요. 정인이 뭐 어떻게 대답하든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때 내가 말한 게 다 진실이다 아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정인이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부족해서 한계 속에서 말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또 변호인도 입회하고 그것만 문제 삼는 겁니다.
제가 뭐 자꾸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뭐 지식의 부족함이 자꾸 나오는데 만약에 재판장님 괜찮으시면 제 변호인에게 물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상의를 하십시오. 지금. 상의를 해도 되나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변호인 조력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시에 그 뭐 제한된 그런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 제가 성실하게 답변했고 뭐 어느 정도 그대로 기록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갑제 29호증 25, 갑제 38호증 2, 갑제 45호증 2, 그다음에 갑제 45호증 20, 21 이것은 이 재판 절차에서 이 재판 절차입니다. 그 재판이 아닙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 그리고 여기에 병력을 출동시킨 거는 맞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꽃에도 병력을 출동시킨 게 맞죠? 병력은 출동시켰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다 돌아왔습니다. 예, 하여튼 출동시킨 게 맞는데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요? 예. 저는 이제 지시에 따랐습니다. 무슨 지시? 쭉 말씀드린 대로 제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상관이 누구냐는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상관은 당연히 장관이시죠.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갔다. 네. 근데 그 장관의 지시가 뭐 그냥 가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간 건 맞는데 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도 재판관님. 예. 증인은 계엄을 계속해서 반대하셨잖아요.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 모임이 있었죠. 네. 이제 30일 날 또 이제 김영현 장관이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인이 막 흥분하면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재판관님 제가 이제 검찰의 진술한 여부도 있지만 네. 정확한 워딩은 이 형사 재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때 그 김영현 장관이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이런 거를 김영현 장관이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그 앞서 이 청구인 변호사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뭐 정확한 워딩보다는 제가 어떤 취지로 이해했는지를 제가 답변을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답변 다시 드릴까요? 예, 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좀 메모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냐고요.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해야 한다고요? 예, 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느냐? 그 구체적인 워딩은 제가 이 검찰의 진술한 바도 있지만 이 형사 재판에서 이 피고인된 입장에서 정확히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예, 그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의 뭐 부정선거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혹시 들으셨나요?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제 증인은 계엄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신 거죠? 제가 계엄에 반대하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소신은 군인으로서 부정적인 소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철저히 훈련을 하는데 군의 훈련 상태는 어떠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늘상 계엄은 선포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 상태나 그런 군의 상태를 말씀드리면서 제 소신과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그 여인영 사령관하고 23시 6분경에 이제 마지막 통화한 거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예. 도와달라고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명단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단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명단이란 거는 체포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1조, 2조 뭐 이제 축차 검거 후에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다. 제일 급한 것이 위치 추적이니까 위치 추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청구인 측 물어본 거에는 할 수 없다. 그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예전에 국정원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협력센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 협력센터나 그 대테러 정보센터 같은 데는 그 소방청에서도 나와 있고 또 일부에는 또 경찰하고도 협업하고 있고 관세청, 이게 가능하다. 방사업사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기관들하고 다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센터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꼭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소방청이나 아니면 경찰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툴은 있으나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룰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한다는 말은 네, 결국은 휴대폰 위치 추적인 거죠? 제가 직접 해보진 못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그 메모 좀 띄워주시겠어요? 127호증에인가요? 그 증인이 부관한테 시켜가지고 했다는 메모 있는데 127호증에 이 메모. 이 메모에 이제 그 아래는 1조, 2조, 1조, 2조, 뭐죠? 이게 뭐 축차 검거, 그다음에 뭐 방첩사 구금 시설의 감금 조사. 이거는 이제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나중에. 밑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밑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워딩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 위치 추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 추적을 하면서 저희들 그 검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검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검거의 요청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로 그 말은 검찰 조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검거를 요청했어요? 이 검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써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체포조가 나가 있다. 네. 그 말은 이제 체포하러 다닌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위치를 모르니까 위치를 추적해서 알려달라는 취지지. 증인한테 체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말은 체포를 요청. 여기 보면은 체포를 요청, 검거를 요청.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돼 있어요.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또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근데 검거를 요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검거 지원을 요청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범죄 수사권 없더라도 쉽게 말하면 국제 범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검거를 지원하고 실적인 부분의 체포는 경찰을 통해서 체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공조 검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검거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러지? 지원 요청. 지원 예.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총리께서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내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인영 사령관이 방첩사령관이 증인에게 무슨 이제 처음에는 뭐 비협조적으로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아서
도와주라 그랬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이런 명단이 있으니까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굳이 1조, 2조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검거를 해서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글쎄 그거는 뭐 여인영 사령관에게 물어봐야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 부익께도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도와주래 할 때 명단부터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해서 국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방첩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현재 진행 사항을 저한테 약식이지만 간단하게 브리핑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진짜 대통령한테 전화 안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버리면 본인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쓸데없이 아무 데다가 막 얘기를 퍼뜨리고 당겼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정보에 관한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명단을 주니까 증인이 그냥 이거 명단을 그래서 체포 뭐 그러면서 뒤에 얘기했는데 그때는 뭐 거의 막 듣기도 싫었다는 취지 아니에요. 증인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또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은 게 좀 선뜻 좀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들은 얘기가 맞다는 거죠. 검거를 요청한 것도 맞아요. 총리께서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 다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써놓은 순서나 이런 게 그래서 그래요. 검거를 또 요청. 하나는 제가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하고 무슨 억가 시점이 있다고 해갖고 저는 일부러 이런 거를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을 주신문 사항에서도 검거 요청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메모에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검거 요청했어요? 위치 추적을 해서 방금 얘기했던 10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는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